SPC 계열 빵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오늘 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은 11월 말 20만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평등수칙을 제정했습니다. 평등수칙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올해 안에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피해 당사자들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손배 가압류로 삶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과 교사들,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노후까지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 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황미경입니다. 10월 21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20대 청년 노동자가 SPC 계열 빵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분노를 넘어 황망하기까지 한데요. 이러한 중대재해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다 앞치마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인 1조로 작업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도 기계를 가동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은 발빠르게 사과했지만 이미 노동자는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회사와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며 저 사고가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일하는 건 우리에겐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고 밝히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후 총 156건이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85%는 아직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사의 시간을 오래 끌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 기소사업장인 두성산업에서는 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인데 일하다 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를 떠올리면 전혀 과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본부에서는 긴급하게 토론회를 열어 이번 위헌 심판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개약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현장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앞서는 나라로 더 굳건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이 중대재해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책임자 처벌을 면하게 하는 등 시행령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위를 저지해내기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6일에 개최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내년 3월 폐지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도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 구호를 외치고 윤석열차 조형물에 레드카드를 붙입니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복지수당 차별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에 내놓은 안이 비정규직 인력을 감축하고 민영화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 일몰을 5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요구해왔던 복지수당의 차별 해소 문제도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도 자회사로에 전환된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도 법적인 규정력을 갖는 존재로 인정하다는 요구도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회 이후 급식 노동자들은 급식판과 영정사진을 들고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일해왔지만 수많은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결의대회 이후 11월 말 20만 총파업 투쟁과 국회암 농성 돌입을 결의했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는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고 하나의 우주가 온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과 일하는 사회는 다양하다는 것이죠. 민주노총은 다양한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수칙을 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중앙집행위 결정으로 평등수칙을 제정했습니다. 평등수칙은 일터에서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다름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평등수칙을 발표했던 기자회견은 이러한 취지에 맞춰 수어 통역이 제공되었는데 민주노총에서 대규모 집회 외에 수어 통역 배치는 처음입니다. 평등수칙은 단순한 제정과 선언으로 그치지 않는다. 113만 조합원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평등수칙을 이행함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바꿔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평등수칙에서는 활동 공간 속에서의 관계, 다양성 존중,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총 4가지 분야에서 행동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맹산하 조직에서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의 이름 부르기 캠페인, 금속노조의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수칙 등 민주노총 곳곳에서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한 활동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평등수칙을 넘어 일터 내 불평등을 바꾸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한 실천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조법 2, 3조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배가 압류로 노동자의 삶이 파탄나고 정당한 투쟁을 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주에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조법 2, 3조의 피해 당사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와 손배가 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에는 반드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모두 제각기 소송을 거쳐 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조합원 2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동산 가압류 및 유일한 생계수단인 차량에게도 가압류를 자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출퇴근 점심 선전전과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투쟁을 전개합니다. 또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를 이곳 농성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한편 금속노조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 이후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원청 사용자성과 쟁의행위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압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11월 12일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성사를 위한 금속노동자 2만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까지 개혁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의 노후까지 파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당사자인 공무원, 교원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간 노동자들은 보통 퇴직하면 즉시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7년간 소득 공백을 해소할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자는 정치적 자유도 없고 온전한 노동 3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보수는 매년 1%대 인상으로 실질적인 삭감이 누적되어 경제적 생활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무 폭주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까지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과 논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서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민간 대비 39%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공적연금 강화하고 국회도 정부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공무원연금법 우리 손으로 직접 개정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정규주는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 5만 입법 청원 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청원 시작 2일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후퇴로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민주노총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거셉니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작은 정부 공공부문의 축소를 앵무새처럼 떠들어댑니다.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라고 하지만 민영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에게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인력을 줄이고 구조조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에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동지 여러분,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요즘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에게 노동자들이 국민으로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회피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시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에 맞서 우리는 11월 12일 힘차게 서울로 모여야겠습니다. 10월 21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